반갑습니다. 이번에 맨날 레고 얘기만 하다가 레고 조립하고 리뷰하고 그런 것들만 하다가 요즘에 새롭게 주식 관련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주식 관련 얘기, 주식들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주식인 테슬라 주식 얘기인데요. 8월 4일날 테슬라 주총이 있었죠. 예, 그 주총에서 주된 이야기는 이제 제조와 재생에너지, 사이버 트럭 뭐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를 대량 생산 제조가 어렵다. 그리고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대량 생산을 통해서 캐시 플로우를 만들어내는 건 더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루시드나 리비안을 저격해서 한 말인 것 같은데, 특히 루시드랑은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유명하죠. 테슬라랑. 일단 그 8월 4일날 있었던 주총에서 얘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는 식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이제 테슬라는 항상 적자 기업이었어요. 흑자로 바뀐 지는 뭐 1, 2년밖에 안 된 기업이니까 2년 됐나? 2년 됐죠. 2년째죠, 이제. 항상 적자 기업이었다가 2017년에 모델 3가 나오게 됩니다. 2017년 여기서부터 모델 3가 나오게 되면서 모델 3를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신규 공장이나 뭐를 한다고 하면서 막 돈을 쏟아 부어서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던 시기가 여기였죠. 정말 잘해갖고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하면서 대량 생산에 성공을 했지만 끊임없이 돈을 쏟아 부었어요. 쏟아 부으면서도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2021년 처음으로 이제 흑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은 아니고 연간 1년 연속으로 이제 흑자를 처음 맞이한 건데, 2021년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테슬라는 흑자 기업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캐시 플로우가 지난 4분기에서만 7 빌리언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9조 정도, 현재 환율이 1,300원이라고 그러면 돈 잘 버는 기업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하면서 갖고 온 게 오퍼레이팅 마진인데, 오퍼레이팅 마진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단연코 1위고요. 1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BMW가 한 13% 정도, 12.5, 13, 벤츠가 딱 10%, 다임러 벤츠. 보통 이제 럭셔리 차들이 좀 좋아 보이고, 나머지는 포드, GM, 혼다 뭐 8%, 6%. 세계에서 차를 가장 많이 판다는 도요타, 폭스바겐은 진짜 4%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폭스바겐 도요타가 요건데 4%? 2.5%? 4%도 안 되는 것 같아요. 3%? 2.5%? 마진율이 이거, 아이고, 어쨌든 이 정도인데, 이거는 다 내연기관 차들이고 내연기관 기업들이고, 테슬라만 유일하게 전기차 기업이죠. 유일하게 전기차만 팔아서 수익률이 16%를 내는 기업은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전기차도 만들긴 하지만 그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내연기관 차를 못 만드니까 그 두 개 같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제 미래에는 전기차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자기들이 만들어내던 내연기관 차를
중단하면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게 테슬라 솔라 패널로 만드는 에너지가 테슬라가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솔라 패널로 만들어낸 에너지보다 테슬라 공장 에서 사용되는 거, 그 테슬라 차들이 이제 충전할 때 쓰는 모든 전기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한다. 이 말은즉슨 화석 연료를 안 써도 자기네들이 충분히 태양 에너지만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조사를 해볼 수도 없고 그냥 이렇다 그러면 그냥 이런가 보다 해야죠. 그리고 가장 많은 엔지니어들이 가길 희망하는 회사 1위, 1위가 스페이스X, 2위가 테슬라, 3위가 나사인데 나사도 사실은 테슬라랑 스페이스X랑 같이 협업을 많이 하죠. 사실상 2위, 3위가 다 테슬라 관련 기업들, 스페이스X 관련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고, 이거 참 여기에 한국 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게 좀 아쉽네요. 삼성이라도 들어가 있었으면 좋은데, 엔비디아, AMD도 있는데. 그 다음에 테슬라도 이제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제가 알기론 테슬라는 이미 배터리 재사용을 대량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금은 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방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재사용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번 주총이 아니라 그 전에 예전부터 계속 강조를 해왔던 건데, 자기들이 테슬라가 기가프레스를 이용한 자동차 제조 방식이 상당히 유명하죠. 피스 수가 이렇게 171 하나 되는 피스를 조립해서 하는 거가 일반 차량이었는데, 기존에 있던 모델들이 그거를 통째로 찍어내서 두 피스로 그냥 앞에 뒤에, 그리고 밑에는 배럴이 그냥 받고, 그래서 제조 과정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했다. 이걸로 얻은 효과가 공장 안에 조립하는 로봇의 수를 감소시켰고, 그럼으로 인해서 제조 단가도 감소하고 공정 시간도 빨라지고 모든 게 다 좋아졌죠. 모델 S 프레몬트에 있는 공장, 이건 옛날 거라. 사실 모델 S도 아직은 찍어내진 못하는 것 같아요. 모델 S는 현재로선 제가 알기로는 모델 Y만 기가프레스로 찍어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사이버 트럭도 찍어낸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 공장이 기가 팩토리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공장들이 있는데, 모델3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장은 예전 도요타 공장이 쓰던 거를 테슬라가 인수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두 번째 기가 팩토리였죠. 첫 번째 기가 팩토리인가? 두 번째 기가 팩토리인가? 기가 팩토리가 샹하이가 처음이었나? 하여튼 샹하이 중국에 있는 거 원샷 원큐, 그냥 들어가면 쭈루룩 찍어서 나오고, 이게 제조 공장 자체가 또 혁신을 일으켰고,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공장이 샹하이, 베를린, 어스틴,
프레몬트 4개가 있는데 이 4개 공장으로도 연간 20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췄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밝혔죠. 6월 달까지 이번 200만 대, 연간 200만 대를 목표로 직접 밝혔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커지는 속도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이 전기차 커지는 속도가 지금 2분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거의 300만 대, 2022년 2분기 300만 대. 그러면은 이 커지는 각도 기울기를 보면은 장난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중국도 물론 중국 시장이 제일 크긴 하지만 테슬라도 많이 가져갈 거라 예상이 되고요. 단일 품목으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테슬라 모델 Y. 테슬라 모델 Y가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많이 팔렸다. 그러면서 축하해 주더라고요. 아이고, 제 차도 모델 Y였는데 팔았습니다. 저는 중국 가격을 너무 좋게 쳐줘갖고 거의 뭐 제가 산 가격에 웃돈을 얹어서 팔았죠. 팔고 나서 기름 가격이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가 말한 게 슈퍼차저의 사용자들의 만족도 스무스 그런 건데 뭐 저도 써봤을 땐 상당히 만족하고 뭐 그 다음에 발표한 게 AI 데이가 9월 30날 AI 데이가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가졌었는데 첫 번째 질문이 현재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현금으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이나 다른 뭐 기업들 인수 또는 합병 등등 계획이 있냐라고 물어봤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답변을 해줬는데 일론 머스크가 말로는 좋다, 뭐 좋은 의견이고 뭐 자사주 매입도 고려를 안 하는 건 아니고 뭐 테이블에 올려져 있고 어쩌고저쩌고 뭐 말은 막 돌려서 좋게 말했는데 결과는 이제 그딴 거고 자기들은 성장하는 데 주력하고 공장 더 늘릴 거니까 투자를 늘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2천만 대 테슬라를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가 팩토리가 필요한가. 일론 머스크가 대답을 하기를 원다스 한 12개 정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신규 기가 팩토리 공장을 더 증설할 신규 기가 팩토리 공장을 만들 거를 살짝 언급을 했는데 그게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자기는 할프 캐네디언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를 살짝 힌트 아닌 힌트 뭐 그래서 캐나다가 약간 지금 흥분 상태에 있는 것 같고 제가 희망하기로는 한국도 제조하는 거에선 강한 국가인데 중국이 바로 옆에서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중국에 공장이 있으니까 그런 건지 몰라도 한국이 됐으면 개인적으로는 좋겠습니다. 그 예전에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직접 일론 머스크 찾아가서 공장 지어달라고 한 적도 있었고 다음에 사이버 트럭 가격 인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대답은 가격 인상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2019년 첫 사이버 트럭 예약 주문을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 가격이 제 기억이 맞다면 한 5만 불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근데 현재 그 당시에 모델 Y가 5만 불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85,000불, 9만 불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인상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몇 달 후에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사이버 트럭 나오는 걸 볼 수 있다고, 그때 모든 가격을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가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관점을 얘기했는데, 이런 질문을 왜 하는지, 까딱 대답 잘못하면 주가 개박살 나는 거는 당연한데,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 CEO가 대답 한번 잘못하면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두 개 시장 중에 한 개는 피바다가 불 수도 있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근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대답을 굉장히 아꼈고, 그리고 그냥 자기는 평화를 희망하고 서로 존중하기를 희망한다고 두리뭉실하게 대답을 아주 잘했어요. 그 다음 질문이 4680 배터리는 어떻게 돼가냐. 대답하기로는 4680 배터리를 대량 생산은 올 연말에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올 연말에 가능하다 그러고, 올해는 4680 배터리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내년에는 4680 배터리가 성장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4680 배터리를 이용해서 사이버 트럭하고 세미 트럭이 나와야 되는데, 4680 배터리의 대량 생산이 얼마나 수율이 높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이버 트럭과 세미 트럭의 생산량이 결정이 되겠죠. 내년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질문으로는 2023년에 경기 침체가 있을 것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론 머스크가 대답하기를 우리는 현재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지났다고 대답을 했어요. 현재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지났다. 그 말인즉슨 주가 바닥을 지났다. 주가 바닥을 쳤다라는 말인데, 그러면서 아마도 18개월 안에 약간의 경기 침체,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일드 리세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약간의 경기 침체, 약간 심하지 않은 경기 침체라고 해야 되나? 라는 게 예상이 된다고 일론 머스크는 철저하게 본인 의견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18개월 안에 약간의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만약에 일론 머스크 말이 맞다면 18개월 안에 주가가 한 번 더 크게 출렁거릴 수도 있다는, 18개월 안에 한 번 더 싼 가격에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중간에 한 말 중에 제가 가장 좋아했던 말이, 이제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테슬라 현재 시총이 천조, 지금 오늘 주가가 많이 빠져, 천조는 약간 안 되는 가격인데, 주가가 900불 넘으면 천조인데 900불 아래로 떨어져 갖고 천조 기업이 안 되니까 현재 주가가 가장 밸류가 높은 기업이 애플이잖아요. 애플이 대략 2,500조니까 대략 한 3배 정도, 지금 주식을 사도 앨런 머스크대로 최고의 가치 회사가 되면 3배는 먹는다. 그리고 현재 미국 시간 8월 25일, 오늘 주총은 어저께 있었고, 8월 25일이래. 어이구, 못해놨어. 8월 5일 기준으로 테슬라 주식분, 25일 맞구나. 그러니까 오늘 나왔죠. 오늘 8월 5일 오늘 뉴스가 나온 건데, 미국 시간으로 8월 25일에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3대1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뭐 회사 뭐 가치는 별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건데 어쨌든 주식 분할하는 거는 좋아요. 그리고 오늘 8월 5일 테슬라 주가 차트인데 908불로 시작해서 913불 오늘 하루 정점을 찍고 와 마이너스 6.63% 하락해서 864.51로 마감을 했어요. 그냥 여기 아침에 시작하기 전 프리마켓에서도 이게 925불이었거든요. 927불 그쯤 됐었는데 장 시작하기 전에 쭉 빠지더니 장 열리자마자 한번 떨어지고 잠깐 올랐다가 툭 떨어지고 또 올라주는 듯 하면서 그냥 밑으로 꼬라 박았습니다. 그냥 864불. 어쨌든 뭐 테슬라 주가는 뭐 롤러코스터 주식이라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할 건 확실한 주식이니까 저는 계속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